홍반장이 짚어주는 용어 라디오 2. 키워드 레이아웃 떠올리면서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홍반장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시스템 동바리입니다. 시스템 동바리는 문제가 10년도에 10점 해서 용어로 출제가 되었으며 110회 서술에도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동바리는 거푸집, 그리고 동바리, 콘크리트 문제가 나왔을 때도 아이템적으로 언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서 제가 오늘 시스템 동바리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보겠습니다. 정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슈어링이란 수직 하중을 지지하는 수직제, 그리고 수평제, 가세, 상부 유헤드, 하부 잭베이스로 이루어진 동바리입니다. 그래서 설치 해체가 용이하고 6m 이상의 층 곳이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수직재와 수평재의 확실한 체결로 좌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구성을 보면은 시스템 슈어링, 시스템 동바리에 대한 구성, 그리고 설치 해체가 용이한 특징까지 1번, 2번으로 나누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럼 설치 상세도입니다. 설치 상세도는 유헤드, 가세, 수평 연결재, 잭베이스, 그리고 수직 연결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잭베이스와 수직 연결재, 유헤드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만 우리가 용어 문제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그릴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시스템 동바리에 대한 구성 요소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수직재, 수평재, 가세, 그리고 유헤드가 있고 잭베이스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유헤드, 수직재, 가세, 수평재, 잭베이스. 흔히 공부를 할 때 유헤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비계에 들어가는 것인가 생각을 헷갈릴 수 있는데 시스템 동바리에 유헤드가 들어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징을 볼까요? 특징을 보면 장점과 단점으로 나눴습니다. 시스템 동바리는 부재의 단순화로서 규격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 작업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설치, 해체 시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럼 단점 같은 경우에는 좌굴의 위험성이 있으며 그리고 설치 비용이 기존 파이프 서포트보다 비싸다는 점, 그리고 고소 작업에 대한 위험성까지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직재와 수평재를 직교로 설치해야지만 좌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높이는 단변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되며 유헤드 같은 경우에 장선과 멍에는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선에 못 고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잭베이스와 유헤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물린 길이가 발생을 해야 되며 또한 평평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평평한 곳이라고 하면은 평경사가 6% 이내인 곳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검토도 필요하겠죠. 시스템 동바리는 이 밖에도 다른 사항에서 언급할 내용이 많은데요. 거푸집 붕괴에 대해서
붕괴로 인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인, 대책. 거푸집에 대한 붕괴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도가 높아졌는데, 원인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이 침하하면서 그거에 대한 좌굴이 발생을 하고 전도가 생기며 시스템 동바리가 붕괴한다 라는 내용까지 원인으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보면은 안전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하중과 강도, 처짐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고 구조적인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다른 대제목으로 뭐를 뽑아볼 수 있을까요? 적용 부위입니다. 적용 부위 같은 경우 시스템 동바리를 적용하는 부위는 바로 슬래브를 1m 초과시, 그리고 높이가 4m 초과시에 시스템 동바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TG보에 시스템 동바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비교를 보겠습니다. 비교 같은 경우에는 강관 동바리와 시스템 동바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강관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 같은 경우에는 모듈화 되어 있고, 그리고 고가이지만 강관 동바리는 부재가 복잡하면서 시스템 동바리보다 저렴한 것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동바리에 대한 답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동바리가 나온다면 키워드로서 어떤 내용이 언급돼야 될까요? 키워드로 언급돼야 될 내용은 바로 시스템 동바리의 구성입니다. 수직재, 수평재, 가세, 그리고 유헤드, 잭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숫자들 3분의 1 이상 유헤드와 잭베이스가 물린 길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높이 단변에 3배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 평경사는 6% 이내여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숫자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레이아웃을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시스템 동바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에 대한 특징, 그리고 시공시 주의사항, 시스템 동바리와 강간 동바리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 예시를 보겠습니다. 시스템 동바리에 대해서 정의, 설치 상세도, 시공시 유의사항을 적었습니다. 용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제목을 4+1 해서 최소 4개, 그리고 많으면 능력 되면 한 5개까지 적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추가로 언급해줬으면 좋은 게 바로 특징과 비교입니다. 충분히 언급할 수 있겠죠? 설치 상세도에 대한 그림을 줄이면서 시공시 유의사항과 특징 그리고 비교까지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동바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설치 해체가 용이하고 높이 6m 이상에서도 안전성, 안정성, 좌골 방지를 도모한 서포트이며 수직재 수평재 가세, 유헤드, 잭베이스로 이루어져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정의를 들었습니다. 설치 상세도입니다. 설치 상세도는 제가 앞에서 그렸듯이 이분도 2D로 그리셨죠. 2D로 수직재와 수평재 그리고 가세, 유헤드, 멍에 중심에 못 고정을 했다라는 그림, 그리고 잭베이스에 대한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잭베이스와 유헤드에 대한 상세도인데 잭베이스가 600mm이면은 3분의 1 이상 물린 길이를 가져야 되니까 200mm 이상의 물린
물림이 필요하다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한 수직재와 수평재의 첫 단과 끝 단에 대해서는 400m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림까지 상세하게 그렸습니다.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설치 높이는 단변 길이의 3배를 초과하면 안 되고 유헤드는 수평을 확보해야 되며 유헤드와 잭베이스의 삽입 길이는 200mm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잭베이스와 첫 수평재 그리고 유헤드와 최상단의 수평재는 400m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럼 키워드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스템 동바리 같은 경우에는 수직재, 수평재, 가세, 유헤드, 잭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성까지 떠올리면서 키워드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유헤드와 잭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물림 길이가 필요하며 높이 단변에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평경사가 6%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